갑자기 그의 발 아래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물건이 복도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무심코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은 핏줄을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물이나 애원 대신에 나온 것은 씁쓸하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도 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 채널에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시킬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잊지 못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폴리나는 동네 진료소의 간호사였고 한 달에 $38,000를 벌었고 매일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마음을 비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귀청이 터질 듯한 텔레비전의 소음, 튀긴 음식 냄새, 부엌에서 아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메아리치는 시어머니 리우드밀라 자카로브나의 틀림없는 목소리가 마치 뱃속의 펀치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구입했던 그 아파트는 그녀의 피난처였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했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32제곱미터의 부지는 부모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15년에 걸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24살의 나이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그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공간의 모든 부분은 땀으로 얻은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막심을 만난 것은 구입 후 6개월 만이었다. 기계공인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약간 서투르지만 그녀를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했다. 폴리나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나의 똑똑한 사람쥐라고 부르는 방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의 서투른 시도,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혼식 직전에 라이우드밀러 제커레브너를 만났습니다. 쇼핑센터의 회계사인 여자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벌어요? 예금은 있나요? 언제 아이를 가질 계획인가요? 당시 폴리너는 그것이 단지 산모의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혼여행을 마친 막심은 폴리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 몇 달은 순수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저녁 식사, TV 시리즈, 미래에 대한 계획. 라이우드밀러 제커레브너는 일요일마다 항상 집에서 만든 파이를 들고 나타났고 폴리너는 두 번째 가족을 얻은 것을 축복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함정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그리고 거의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도착했고 찬장을 다시 정리했으며 그냥 도와주는 사람의 분위기로 주방을 맡았습니다. 폴리너는 능숙하게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답은 항상 같았고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민이나 일하느라 지쳐서 오셨군요. 제가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막심은 어머니를 지지했다. 폴리나, 그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라이우드밀러가 밤을 보내기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는 동안 아들은 소파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폴리나는 세게 삼켰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자 안식처가 모텔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지 1년 후 폭탄은 터졌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의 아파트 임대료가 올랐고 그녀는 갈 곳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상처 입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시무시카, 잠시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내가 뭔가를 찾을 때까지 최대 한 달, 2달 정도요. 폴리나는 배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뒤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항의하기도 전에 막심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그렇지 않나요, 폴리나? 그녀는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이야기 속 악당,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리는 잔인한 며느리로 그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자존심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라이우드 밀러는 여행 가방 3개와 양치류 바구니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한 달 뒤 6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는 1년이 됩니다. 거실 소파가 그의 왕좌가 되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에는 크림 냄비, 여성 잡지, 홀처럼 들고 다니는 리모컨이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가시 프로그램을 최대 볼륨으로 시청했습니다. 폴리너가 그것을 낮추라고 요청하면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벌써 여기서 귀찮은 건가요? 맥심은 언제나처럼 편을 들었습니다. 폴리너, 우리 엄마예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시어머니는 다른 곳을 찾는 일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 소시지를 곁들인 그레카. 남자는 고기가 필요해. 좋은 보르시아, 청소, 저 바닥을 닦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시겠습니까? 옷 입는 방식, 간호사는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내 딸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찬장을 정리하고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렸으며 심지어 대담하게 교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여전히 시장에 가서 난로에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있고 건강한 나를 보세요. 막심은 침묵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는 기술, 폴리나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화장실로 사라지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한도를 요구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녀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루드밀러가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나는 TV에서 무엇을 볼지, 저녁으로 무엇을 살지, 언제 창문을 열지 결정했습니다. 폴리나는 자신의 집의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건강 문제로 사임한 시어머니는 아무런 기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청구서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빵 한 덩어리도 사지 않았지만 항상 아들에게 약간의 잔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변화는 폴리너가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막심,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사람은 달걀 한 개도 사지 않아요. 대답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폴리나, 그 사람은 늙었어요. 고작 52살이에요. 그 사람은 제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다라는 문구는 모든 토론의 마지막 요점이자 극복할 수 없는 방패였습니다. 폴리나는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과 근무를 시작했고 2교대 근무를 하며 집에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거기에는 못마땅한 눈빛, 시어머니의 싸늘한 침묵, 남편의 무관심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이우드 밀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신기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 벽지는 떨어져 나가고 바닥은 낡아 있습니다. 폴리나님, 어떻게 그런 방문객을 맞이하시나요? 거긴 내 집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렇죠. 막심은 여기 안 살아요. 그럼 그것도 내 거예요. 사실 주방에 있는 이 벽을 헐고 공간을 더 넓힐 생각은 이미 해봤거든요. 폴리너는 언제나처럼 휴대전화에 푹 빠져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심,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그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우드 밀러는 집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도착하여 부엌을 차지하고 폴리나의 돈으로 산 케이크를 먹고 우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세요. 처녀가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리우도치카, 내 며느리는 정말 헌신적이야.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라고 덧붙이고 시어머니는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폴리나는 방에 틀어박혀 잠들 때까지 울곤 했습니다. 격언.
그는 심지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치채지 못한 척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지옥과 폴리나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8kg을 감량했고 항불안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의무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어느 운명적인 밤, 라이우드 밀러는 진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맥시머 시커, 내 생각엔 폴리너가 자신만의 작은 구석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폴리너가 직장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 둘 다 여기에 머물면서 그녀의 직장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폴리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에요. 그녀는 주문처럼 반복했다.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하지만 막심은 집안의 가장이자 가장입니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막심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포크로 샐러드를 찔렀을 뿐입니다. 막심,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단지 좀 더 편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나가세요. 폴리나가 카운터에 손가락을 너무 세게 눌러 하얗게 속삭였다. 둘 다 지금 루드밀라 자카로브나는 뺨을 때리는 듯한 경멸적인 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순수한 히스테리. 막심아, 내 아내에게 말을 걸어라. 완전히 정신을 잃었구나. 시어머니는 그 말이 독약이라도 되는 듯 내뱉었다. 폴리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난간을 파고들면서 발코니로 탈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삼켜진 침묵, 부주의로 인해 불타버린 저녁 식사, 남편과 어머니 두 사람이 그녀의 삶의 기생충처럼 자리 잡은 동안 혼자 지불한 청구서. 모두 헛된 것입니까? 조작은 약점으로 위장되어 왔습니다. 루드밀라 자카로브나는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처받은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고 이제 압박감이 치솟았습니다. 막심은 의사라고 불리는 알약을 들고 뛰어다니고 시어머니는 우울한 여왕처럼 소파에 몸을 쭉 뻗은 채 극적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나만의 작은 구석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참아야지. 어느 날 폴리너가 부러졌습니다. 이를 구하세요. 방을 빌리세요. 보통 사람처럼요. 루드밀라 자카로브나가 그에게 준 표정은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얘야,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잊어버렸구나. 나는 막심의 엄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이 집에는 없어요. 폴리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익숙해요.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다. 막심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죠? 남을 사람은 막심이 결정해요. 폴리나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등을 굽힌 채 비겁한 옆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두려워.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닙니다. 마지막 지점은 2월의 어느 날 아침, 바람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리나는 복도에서 나는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막심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것, 그의 어머니가 그의 생일에 그에게 준 재킷. 좋아하는 블라우스. 그가 싫어한다고 말한 립스틱이 담긴 세면도구 가방.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상하게 차분하게 들렸다. 그는 돌아섰다. 얼굴, 허술하게 위장된 죄책감의 가면. 폴리나. 엄마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당신은 임대를 받고
우리는 더위를 식힐 것입니다. 그녀는 맨발로 추운 땅에 있었고 낡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자신의 삶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온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루드밀라 자카로브나는 값싼 세틴 실내복을 입고 승리로 눈을 빛냈습니다. 막심카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어립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여기에 있었고 조금 쉬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폴리나 내부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어쩌면 2년 반의 피로가 아닐까? 아마도 장면의 부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맨발로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 가방들을 들고 층계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크게 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몸을 굽혀 벽에 기대어 아플 때까지 웃었다. 제정신이에요. 막심은 겁에 질려 물러섰다. 폴리나는 얼굴을 닫고 심호흡을 한 뒤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떨 정도로 큰 포효. 나가세요. 둘 다 오네 집에서 나가세요. 류드밀라 자카로브나는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폴리나의 눈이 불타올랐다. 10분이면 됩니다. 물건을 챙기고 길을 잃으세요. 폴리나, 진정해 닥쳐. 이 쓸모없는 겁쟁이야. 너가 내 물건들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지지하는 내 집에 모아놓고 덤마가 하라고 해서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제로. 여기서는 내 권리가 전혀 없어. 당신에겐 권한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씩씩 소리를 질렀다. 막심은 이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재산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의심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2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무료로 살았으며 게다가 나를 쫓아내려고 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루드밀라 자카로브나는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를 고소하겠습니다. 여자 이름 폴리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건물에 인터콤을 설치할 때 만났던 경찰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화를 들은 막심은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폴리나는 복도로 돌아와서 물건이 담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 순수한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바닥, 당신의 인생. 류드밀라 자카로브나가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증오심이 그녀의 모습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창녀야. 막심, 가자. 엄마, 아마도 우리는... 자, 이제 그들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막심은 폴리나와 눈을 맞추려고 했지만 폴리나는 돌아섰다. 그들 뒤에서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될 거야. 아무도 너 같은 여자를 원하지 않을 거야. 폴리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난 내 집에 있을 거예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서로 껴안은 채 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그에게 숨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감과 피로,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된 고통으로 울었습니다. 경찰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폴리너는 서류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전 남편과 어머니는 가정 갈등 이후 자발적으로 재산을 떠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라도. 막심이 일주일 동안 전화했어요. 먼저 사과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위협합니다. 폴리너는 거의 임상적인 분리로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 달 뒤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는 자산을 분할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전에 구매 계약서, 은행 명세서,
모기지 영수증 등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판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막심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방을 나갔다. 루드밀러 제커레브너는 불에 제대해 씩씩 소리를 냈습니다. 2달 만에 이혼이 마무리됐다. 폴리너는 같은 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버렸어요. 그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누워 명령을 지시했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새 것을 샀습니다. 첫날 밤, 그는 책과 담요를 들고 거기 누워 부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 1년 후 폴리나는 수석 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급여는 45,000으로 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욕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베개 위에서 자고 컵을 넘어뜨리는 건방진 빨간 머리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늦게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짠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막심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걸었습니다. 2사람 모두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얇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루드밀라 자카로브나는 그녀를 보고 돌아서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순종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폴리나는 팔에 쇼핑백을 끼고 가만히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슬픔이 아닌 무엇인가의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후회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였습니다.